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가 주식을 물었고 이수범 전문가가 현명하게 답했다. 안녕하세요. 이수범의 주문연답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기침 소리만 나와도 다음날 우리 증시 알아눕곤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기분 좋게 따로 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전일에 이어서 또 한 번 추가적으로 하락했는데 우리 시장은 코스피 오늘 문 열면서부터 2600선 회복하더니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 그려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점차 상승폭 확대해 나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여전히 이 추가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마음에 염두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한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이수범의 주문연답이 있는데요. 자, 오늘도 종목 상담의 문 활짝 열어뒀습니다. 이분과 함께요. 이수범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문현답의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정말 붉은 보내라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올라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멋지게 코스피 기준 1.5% 정도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마음 편하게 주말까지 잘 쉬시라고 시장이 올라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시장이든 나쁜 시장이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시 실적주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이시란 말씀 드렸었죠. 역시나 오늘도 시장에서도 증명해 보이듯 실적주들부터 굉장히 크게 올라서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또 주목해야 되는 실적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문현답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진 자리, 마른 자리 저희가 다 알아서 짚어드릴 테니까 오늘도 1시간 그냥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만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와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수범의 주문연답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범의 주문연답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와 가장 강한 업종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빅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픽 넘버 1, 한미 원전 동맹 선언 관련주 강세. 넘버 2, 미국 철강 수출 규제 완화 기대감에 관련주 급등. 네, 오늘의 빅 이슈 2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자, 지금 이슈 2개 모두 한미 정상회담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후 주한미 공군 오산 기지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 한미 양국이 원자력 발전소 수출에 공동으로 나선다, 그런 선언이 나올 것이다 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크게 수혜를 입게 될지 지금 뭐 참 말들이 많은데 정확한 정보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 우리 철강 수출분에 대해서 적용되기 시작했던 이 높은 관세에 대한 논의도 다시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차츰 이 관세를 완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건데 철강주, 특히나 중소형주 위주로 벌써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름세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 급등하고 있는 이 원전 관련주들, 철강주들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뭐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이슈 다 동일한 재료에서 부각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은 뜨겁게 지금 달구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이든의 방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한국과의 기업들 그리고 어떤 산업들이 앞으로 더 수혜를 입을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갈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바이든이 역시나 이제 원전 수출 쪽으로 이제 협력한다는 소식이 좀 들리면서 역시나 이제 원전주들이 테마주로서 굉장히 크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바이든이 이전부터도 설명을 해줬었던 부분입니다. 바이든의 생각이 어떠냐면 원전 자체는 청정에너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라는 조금 다른 입장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바이든이 이번에도 폐쇄 위기에 몰린 원전 쪽에 7조 원 정도를 투입하면서 앞으로 이쪽을 다시 재건해 가는 방향성을 좀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전 산업하면 전 세계 1등이 우리나라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협력이 오갈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테마주 위주의 강세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보게 된다면 역시나 뭐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테마주, 우진 이런 종목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우진 종목만 하더라도 어제만 하더라도 약간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이탈되게 되면 사실 차트상 차트 보시는 분들은 이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역시나 이제 오늘 방한 이슈에 맞춰서 주가가 장중에 7% 정도까지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제 이 방한 이후에 재료가 어느 정도 소멸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빠질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원전 쪽이 실적주 위주부터 서서히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는 거의 끝물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재료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전부터도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만 이 한전산업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적주에 많이 해당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물론 이제 1, 2주 정도 이제 재료가 소멸됨에 따라서 조금 주가가 다시 눌릴 가능성은 좀 있겠지만 그동안 뭐 그렇게 크게 급등은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상승 여력이 좀 열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쪽은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 가능성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서서히 6개월, 1년에 걸쳐서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좀 체크하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철강 수출 규제 완화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실리게 되면서 또 철강주들이 어제 시간 외부터 강세였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중소형 철강주들이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만큼 시진핑이란다. 바이든이 이제 방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크게 재료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아시겠지만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자국의 산업을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세금과 관세를 물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일종의 쿼터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량을 제한하는 거죠. 이거 이상은 안 돼 라고 이제 쿼터제를 딱 설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우리 정부가 이거 좀 열어줘 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실 미국 정부에서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어요. 안 돼. 한국 정부 안 돼. 더 이상 뭐 쿼터를 더 증량하는 것 자체는 우리는 검토해보고 있지
라는 의견을 이미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방한을 하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윤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하겠죠. 지금 너네 철강 가격 굉장히 비싸잖아. 그래서 원자재 가격, 물가 상승 때문에 너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산 저가 물량이 이제 수출이 제대로 되게 된다면 너희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할 것으로 좀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철강주들이 같이 좀 올라가고 있고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EU에서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철회를 어느 정도 요청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혹시나 들어지지 않을까. 결국은 기대감이에요. 지금 결정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만 기대감으로 인해서 먼저 주가가 선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오늘은 대장주까지 다 올라요. 물론 오늘 또 상승장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상승장 때문에 올라간 건지 혹은 아니면 지금 정말 그 바이든과 지금 EU 쪽에 요청한 세이프가드 철회 요청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간 건지 좀 판단이 안 섭니다. 대형주들은 그래요. 물론 중소형주들은 그 제로성으로 올라갔겠지만 포스코 홀딩스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사실 조금 애매하거든요. 오늘 코스피 지수 올라가는 것만큼 사실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강주는 올해까지는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고 이미 후판 가격도 너무나 협상을 잘했기 때문에 저는 철강주 입장, 철강주 제조업 같은 경우는 추후에도 관심을 두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제조업 쪽 무조건 여러분들은 제조업 쪽 보셔야 됩니다. 사실 네이버, 카카오도 좋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게임주 뭐 이런 것들도 좋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제조업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셔야만 한국 증시가 상승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 랠리 양상을 같이 쫓아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노란톡방에서도 추천드리는 종목 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추천주들을 중기로 그리고 1개월, 뭐 2개월, 3개월 이렇게 끌고 와도 좋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제조업 기반의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하셔라라는 말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빅이슈 2개 같이 체크해봤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들 지금 정말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 원전 관련주들도 결국에는 실적이 좀 나와주는 곳들 위주로 해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제조업을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전문가님께서도 이 제조업주들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성장주의 시대가 지금은 조금씩 저물고 있는 것 같고 제조업 관련주들 포트 안에 다시 챙겨 넣어봐야 될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런 종목들도 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 종목 때문에 소갈이하고 계신 분들 어서 종목 상담의 문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의 문 활짝 열려 있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역시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만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공략주도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수익률 상위 탑10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익률 탑10 우선 1위에서 5위까지 종목들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50%가 넘는 수익률 안긴 코스모 신소재 여전히 수익률 탑의 왕좌 지키고 있습니다. 시장이 출렁일 때도 2차 전지주들이 최근 들어서 참 탄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코스모 신소재에 주목해야 되는 거 이젠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고요. 대동 1분기 실적이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 달성을 했는데요. 우리한테도 좋은 수익 안겨주고 있습니다. 30%가 넘는 수익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솔케미칼 최근 들어서 좀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16%대를 기록 중입니다. 자,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넥스틴 역시 16%대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태경산업과 파워로직스 오늘 좀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모두 10%가 넘는 수익률 챙기고 있습니다.
자, DY파워 5월 2일에 공개됐던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12%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 현대공업 역시나 12%대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네, 우리 이 공략주들 정말 계속해서 탄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공략주들의 특징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4월 19일에 공략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동진 세미캠이었습니다. 동진 세미캠도 저희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한 이후에 이거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동진 세미캠 전문가님 한번 중간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도 제가 계속 이제 좋다고 말씀드렸었던 이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어제도 뭐 주가가 괜찮았어요. 어제도 고점이 43,600원 정도가 갈 정도로 한 6% 정도의 강세가 나왔었고 하락장과 굉장히 무관하게 수익률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세 자체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오늘도 장중에 6.4% 똑같이 이제 올라버렸네요. 그래서 6.4%까지 올랐다가 지금 주가가 조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또 추천드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봤어요. 사실 오늘 뭐 때문에 자꾸 고점 갈 때마다 매물이 굉장히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JP모건 쪽으로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고 있는 거, 외국인 창구 쪽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좀 제가 아까 확인을 좀 했었는데 그 이후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면서 역시나 지금 주가가 뭐 한 42,800원 정도 지금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 좋은 종목도 주가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을 염두해서 내가 현금 여력이 좀 충분하다면 들고 갈 여지가 있겠지만 현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단기 수익 실현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좀 챙겨가시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잘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더라도 오늘 아마 잠정 집계가 좀 나와봐야겠지만 외국인 쪽으로 많은 매도세가 좀 집중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지금 기관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연기금 쪽으로 많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도 사실 긍정적이죠. 말씀드렸죠. 연기금은 한 번 사고 안 사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꾸준하게 사는 모습들을 많이 연출을 좀 해주기 때문에 연기금 쪽에서 많이 집중해서 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어제 관련해서 약간 찌라시 아닌 찌라시가 좀 터졌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뭐 사실이 아닌 것처럼 또 다시 정정 공시하고 막 이렇게 진행이 됐어서 그 부분은 제가 그 방송상에서는 말씀을 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나올 만한 재료 이슈들, 뉴스들 꽤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자체적으로 배터리 개발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또 수혜 소식도 들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이미 저희한테는 수익을 제대로 안겨주긴 했는데 자, 그런데 이 한 번 수익 준 종목들도 다시 둘러봐야 되죠. 지금 동진 세미캠 계속해서 좀 상승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속해서 관심 종목 안에 넣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오늘 상당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지금 상관없이 아주 탄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 주말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자, 지금의 이 기분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의견을 바꿔서 말씀드리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일관된 의견을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장 개인 매도세에 외국인 기관 양시장에서 또 매수 주체로 좀 나서주는 모습들이 나옵니다만 사실 저는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계속 이어지지 않는 이상 사실 그렇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외국인이 많이 이탈했고 기관이 많이 이탈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쪽에서 매수세가 붙어주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현상들을 지금까지 누차 많이 봤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은 돌아온다.
라는 것밖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항시 하반기에 상승장을 봐라. 제가 하락장에서도 상승장을 봐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드리는 그런 부분도 좀 있겠지만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이제 실적주밖에 갈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는 정말로 이제 실적주 장세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때서 이제 고점 놀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게 결국 단기밖에 수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들여도 굉장히 고점에서 드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5%만 올라가더라도 내가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또 떨어지게 됐을 때는 또 굉장히 또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반기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투자자의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부터 저점에 무조건 하락장일 때마다 주식을 더 늘려 보유 비중을 더 늘리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테마주도 싸그리 정리해서라도 실적주로 잘 편입을 시켜 놓으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엉덩이 깔고 잘만 기다리게 되면 하반기에는 그분들이 50% 100% 수익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기다리실 때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저는 회초리 맞는 기분이었던 게 엉덩이 무겁게 하는 거 이런 거 제가 또 잘 못하거든요. 자, 저 같은 분들 계시다면 방송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무겁게 좀 진득하게 하는 투자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종목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종목 상담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문의 남겨주고 계셔가지고 빠르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바로 가보겠습니다. 문자 0847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성신양회 들고 계시네요. 성신양회 15,60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60%로 담아두고 계신데요. 자, 어제 노란톡방에서도 이야기 좀 나눠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성신양회 좀 꼭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도 그럴 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은 15,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성신양회 11,800원 기록 중입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손실도 손실이고 비중도 좀 큽니다. 자, 성신양회 어떻게 만회해 볼 여지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성신양회 같은 경우 뭐 시멘트 레미콘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뭘까요? 당연히 이제 건설 지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이 부분을 빠르게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를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지금 현재 굉장히 애매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지금까지는 건설 경기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될 때마다 모두 다 100% 분양이 완료가 되었었죠. 근데 최근엔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대구 쪽도 마찬가지고 제가 PD님이라고 항상 얘기 나눴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많이 얼어붙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 현재 지방권에서 그 현상이 굉장히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대구 쪽 보시면 청약률 보면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부동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시멘트 레민콘 쪽은 어떻게 되냐면 건설 경기 지금 현재 좋은 것보다 추후 2, 3년 뒤에도 좋아질까? 그 부분에 맞춰서 먼저 주가가 움직여버리는 경향도가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아시겠지만 이미 주가가 최고치 언제 찍었죠? 작년도네요. 작년도 12월 달에 최고치를 찍은 이후로 어떻게 돼요? 쭉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건설주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건설주도 저 같으면 지금 비중 축소를 좀 해두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설 완공할 때까지 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미 기분양 끝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출 인식만 회계해서 분기별로 실시하면 돼요. 특히나 완공 시점에서는 이익률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요. 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완공 시점에서는 이익률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실적 좋을 거예요. 내후년도 좋을 겁니다. 다만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불확실해지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는 애널리스트들,
그런 분들은 이미 지금 건설주좀 비중 줄여야 될 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정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제 이제 주변 지인도 지금 인테리어 업계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신데 지금 인테리어 쪽이 굉장히 호황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돈 엄청 벌었습니다. 그 친구도.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요새 일감이 약간 뜸하다는 이야기들이 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계도 지금 약간 지금 조금 얼어붙는 그런 느낌들도 좀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쪽 건자재 쪽도 그렇고 지금 뭐 건설 쪽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돼요. 자, 성신양회 실적 좋습니다. 매우 좋아요. 지금 한 5년간 봤을 때 작년도, 아니, 작년이 아니죠. 지난 5개년 실적을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치를 작년도에 기록했어요. 영업이익이 무려 300억입니다. 여러분들. 200억씩 막 이렇게 기록하던 회사가 뭐 300억 기록했어요. 그러고 이후에도 지금 어때요? 컨센을 보면 460억, 580억 계속 증진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자, 이 수치가 변경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수치가 앞으로는 조금 낮아질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가격 엄청나게 올리죠. 시멘트 올리고 레미콘 올리고 지금 난리 납니다. 자, 근데 건설 경기가 얼어붙게 되는 시점에서는 수요가 줄어드는 시점에서는 내가 맘대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가격 인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당연하겠죠. 그죠? 수요가 안 받쳐주는데. 수요가 일정할 때나 가격을 맘대로 인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부분이 깨질 여지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수치에 반영이 안 된 점이 저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분명 실적 컨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감소될 여지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크게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마 지금 비중 추가 매수 하시다가 60% 정도까지 비중을 늘리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비중을 다소 좀 줄여놓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상승장이 좀 나오게 되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상승장이 좀 나와서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한 14,000원 정도서부터라도 조금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좀 다시 그 현금을 가지고서 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좀 좋은 종목들을 좀 담아 놓으실 그런 준비를 좀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00원 정도부터는 분할 매도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서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현금 많이 챙기세요. 지금 비중 60%나 들고 갈 게 아니라 비중 한 20%, 많게 들고 가고 싶으면 한 20% 정도만 들고 가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전망이 좋지는 않을 거라는 거를 제가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이 이거 꼭 좀 해주세요라고 했었던 성신양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다들 꼭 좀 해주세요라고 해주시긴 하지만 성신양을 저희가 좀 같이 살펴봤는데 지금 1분기 실적은 좋게 나오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실적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 60%나 담아두신 게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이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한 20% 정도로 들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나왔는데요. 주가 좀 반등이 나올 때 한 14,000원 선 부근부터는 서서히 분할 매도하시면서 비중 줄여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투자에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 노란톡으로 들어와 있네요. DSR 문의 주셨는데요. DSR 12,300원에 DSR도 또 비중이 크네요. 40%로 담아두고 계십니다. 자, DSR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절반이 돼버렸습니다. 6,74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DSR 최근에 뭐 호실적 나왔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나 낮아져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전문가님, 이 DSR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DSR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어 로프 그리고 뭐 합성 섬유 로프 등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쉽게 접근할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기 때문에 증권사 레포트 자체가 거의 전무하게끔 나오는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투자해서 좀 불안할 때는 또 증권사 레포트 보시면서 또 안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군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혼자서 스스로 자료들을 찾아보시면서 투자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한 1,10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135억, 당기순이익 125억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PER 수치로 봤을 때에도 멀티플 한 10배 조금 되지 않는 수치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꾸준하게 실적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뭐 나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다른 종목들이 워낙에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비교 대상이죠. 비교 대상으로서 DSR이 더 매력적이야?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것보다는 사실은 좀 매력이 좀 떨어지는 기업이긴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자, 최근에 어쨌든 간에 차트상 굉장히 한 번씩 크게 테마주 양상으로 크게 한 번씩 올라왔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뭐 이쪽 이 부분에서도 15%, 이쪽도 18%, 뭐 12% 계속해서 이제 한 번씩 붉어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테마주 위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게다가 이제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주봉상으로 좀 사실 자리 자체는 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제가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12,300원 정도가 매수가가 맞나요, 정말? 12,300원이시면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거의 최고점에 물리신 것 같네요, 최고점에. 그래서 비중 40%는 이건 추가 매수하신 것도 아니신 것 같은데 아마 어떻게 비중 40%를 한 번에 담아 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절반, 마이너스 한 5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네요. 단기 슈팅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청산해 나가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아마 DSR이 홍준표 테마주로 한번 엮였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자, 만약에 예전에 이제 21년도 작년인가요? 예, 작년에 DSR이 남양 홍씨, 홍준표 테마주 부각에 이제 강세를 보였었다.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하여튼 뭐 홍준표의 뭐 행보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겠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숨어 있는 히든 재료 이 정도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라면 한 7, 8천 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냥 최종 청산하고 다른 종목 모색하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테마를 기다리면서 홍씨 믿고 이제 쭉 뭐 끌고 가서 정말 그 테마가 부각이 됐을 때 뭐 정리하는 뭐 이런 방향이 될 수 있겠지만 두 번째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SR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DSR을 고심해서 골라 담아 두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DSR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주가 뭐 많이 내려와 있는데 7, 8천 원 정도 선에서 그냥 청산을 하시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종목으로 여기서 봤던 손실 만회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전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SR까지 살펴봤고요. 혹시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 계시다면 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이렇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노란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한일사료 문의 주셨는데요. 9,020원에 비중 10%로 담아두고 계신데요. 한일사료 정말 지금 이 테마주의 끝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일도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오늘은 한 5%대 오름세 보여주는데 현재 8,04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일사료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이제 한일사료를 보게 되면 정말 드라마틱한 테마주의 랠리 양상, 정말 그 비이성적인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 이런 것들이 모두 녹아있는 그런 종목 중에 좀 하나가 되겠죠. 사실 이제 4월 14일만 하더라도 3,000원 정도밖에 주가가 안 가던 놈이 단기적으로 그냥 5배 정도 상승이 나와버리고 그 이후로 눌림목 주고 다시 테마 부각될 때마다 다시 한번 급등 양상 계속 이제 반복되는 패턴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봉상 쫙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 와, 이게 참 무섭습니다. 참 이런 차트도 무서울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반대 포지션으로 가게 됐을 때 또 엄청난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죠. 근데 대다수 투자자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 정말 무슨 마약한 것처럼 굉장히 막 심장 떨리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권해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게 자, 이런 매매를 만약에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무조건 손절 잡아야죠. 지금 손절가 놓치셨죠. 그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험한 종목 들어갈 때에는 손절 5에서 7% 무조건 설정합니다. 설정하고서 떨어지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타이밍이 틀린 거죠. 라고 하고서 인정하고서 다시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 혹시나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갑자기 하락세가 연일 나오게 되게 된다면 뚝뚝뚝뚝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또 손실이 심하다는 이유로 또 정리를 못합니다. 결국 같은 실수는 반복되고 역사는 반복되지만 우리의 투자 패턴, 습관은 쉽게 변하지가 않죠. 종목 진단 주시는 분들 아마 뭐 계속 방송에서 많이들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계실 거예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지금 투자 습관 자체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트레이더들도 손절 잡고 가는데 여러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잡고 가지 않는다. 이 부분은 되게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저라면 만약에 제가 지금 포지션에서 잡고 있다. 만약에 지금 시청자님처럼 9,000원에 내가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손절 타이밍 놓쳤다. 감안해 봅시다.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7,500원 이하로 빠지면 전 그냥 전량 정리합니다. 그냥 전량 매도할 것 같고 만약에 목표 주가를 조금 산정하게 된다면 저는 9,000원에서 10,000원 잡을 것 같아요. 이때는 미련 없이 다 분할 매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비중 10% 내가 지금 투자금 비중 잘 지켰다 정도로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9,000원, 10,000원 정도 매도, 7,500원 이탈 시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사료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자, 한일사료 일단 7,500원 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미련 없이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 산정을 해드리면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일사료는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2202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엔캠 들고 계시네요. 78,300원에 10% 비중으로 담아두고 계신데요. 엔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 채 1년이 되질 않았죠. 작년 11월에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 엔캠 지금 현재가가 82,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지금 수익을 좀 보고 계신 상황인데 전문가님, 이거 어떡할까요? 지금 익절을 할까요? 아니면 더 끌고 가 볼까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고평가된 종목들과 이제 그나마 좀 멀티플을 덜 부여받고 있는 기업들은 좀 다른 주가 양상을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간에 2차 전지 쪽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물려서 장기 투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장기 투자 관점으로 끌고 가시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다수의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주주분들도 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지금 현재 이제 포지션을 좀 보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매출액 4,700억에 390억 정도로 굉장히 크게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치를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최소한 이번 반기 실적, 이번 2분기까지 실적 지표가 그거에 충족하는 그런 성과를 좀 내줘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요것도 지금 안 나오네. 어쨌든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된다면 일단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 과연 2분기까지 실적이 잘 나올까? 이 부분이 일단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엔캠 78,000원에 잡으셨다는 얘기는 최근에 들어가셨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아마 단기적으로 진입하셨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 포지션을 좀 잡게 된다면 저라면 단기 관점입니다. 단기 관점으로 진입하셨다는 전제하에 한 9만 원 정도 목표가 잡고 그 선에서는 좀 청산해 내시는 방법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비중 한 10% 정도시기 때문에 또 무리 없죠. 그죠? 반대 포지션 가더라도 무리가 전혀 없고 저점에서 더
담아낼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포지션이든 단기 포지션이든 모두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엔캠 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9만 원 정도 목표가 설정해 드릴 테니까 단기적으로 그 부분에서 한번 대응 한번 해보시죠. 네, 엔캠, 정말 적절한 시기에 잘 잡으셨네요. 지금 수익 보고 계신데, 자, 목표가 9만 원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끌고 가서 이 9만 원까지 수익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캠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4654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건산업 궁금하다 문의 남겨주셨어요. 매수가 13,600원에 아이고, 비중이 100%입니다. 지금 이건산업 현재가 1,750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산업이 이 조림 또 그리고 이 온실가스 이런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좀 묶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 비중 100%로 실어두고 계신 상황인데 현재가가 1,75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건산업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건산업 비중 100%네요. 또 그 어제에 이어서 비중 100%의 투자자분이 지금 또 한 분 더 나타나셨는데 13,600원에 비중을 몰빵할 정도로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최고점에 이제 매매를 하게 되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조림 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런 테마가 불거질 때에는 또 테마주 양상으로도 재료성 상승이 좀 나왔었던 부분이 좀 있었죠. 이번에 뭐 남북 관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남북 지원, 조림 사업 뭐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들의 옛날 이제 대북주로도 엮여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실적 자체만 놓고 봤을 때에는 뭐 그렇게 고평가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지금 단기 순이익이 한 117억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과 대비를 했을 때에도 멀티플은 한 10배 정도 됩니다. 평균치 한 10배에서 한 12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지금 평균치에 부합하는 그런 지금 이익을 뽑아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게 전 매력적인 투자처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이 나온 상황이고 저라면 뭐 굳이 100% 끌고 가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목숨을 걸고서 투자할 만한 기업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정리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최근에 이제 하락장이었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해서 시장이 올라왔을 때 이 종목도 오늘처럼 2%, 3% 조금씩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서 한 11,500원, 12,000선에서는 정리를 어느 정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중 뭐 70%든 어느 정도는 청산을 해주셔야만 또 그 현금을 가지고서 또 손실 만회가 가능할 텐데 또 잘못 물리게 되면 또 힘든 상황이 좀 연출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 보더라도 지금 좀 차트가 좀 최근 좀 많이 무너진 모습들은 좀 나오고 있죠. 아직 완벽하게 이탈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또 10,000원 선까지 또 이탈하게 된다면 예전에 이제 뭐 6,590원도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실적까지 감안했을 땐 뭐 그 정도까지 빠질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추가적인 주가 하락도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믿고 볼 수 있는 뭐 실적, 재료 이런 것들이 없죠. 뭘 진짜 얼마나 확신을 가져서 뭐 때문에 그 정도의 지금 뭐 비중을 투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찾겠습니다. 만약에 시청자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끌고 가셔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가로서는 그런 의견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이건산업, 너무 큰 비중을 한 종목에 훅 몰아두신 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이건산업, 일단은 뭐 11,500원, 12,000원 선 오게 되면 그때 좀 비중을 어떻게든 덜어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5404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에코프로 들고 계시네요. 에코프로 11만 1,600원에 비중 30%로 담아두고 계신데요. 에코프로 지금 현재가가 8만 7,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또 우리들의 이 도덕심에 한번 돌을 던지면서 크게 화제가 됐었던 종목인데 지금 에코프로 우리 시청자분 손실이 꽤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에코프로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11만 원 정도에 들고 계시고 사실 투자자들이 이렇게 한번 뭐라고 할까요? 한번 실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매물 추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나오죠. 자,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고서 다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또 에너지가 또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한번 외면했었던 종목 자체는 좀 길게 이런 외면 사태가 한 1년 이상 지속될 여지가 좀 있겠구나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제 SK케미칼 사태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번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 하여튼 연기금이 굉장히 대량으로 한번 이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투자자와의 뭐 그 신뢰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연기금 대량으로 이탈했는데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연기금이 다시 매집을 해도 주가가 잘 안 올라갑니다. 참 희한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큰 수급 이탈이 나온 이후에는 그것을 다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꽤나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한다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 지금 뭐 다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과는 좀 다른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죠. 다른 2차 전지 어때요? 지금 쭉쭉쭉쭉 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에코프로 자체에서는 상승률이 좀 많이 더디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반면 에코프로 BM은 어때요? 역시나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 나오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거의 비슷하게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지금 사업회사들이 크게 돈을 벌고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예를 들어 지주회사 성격의 그런 종목에는 사실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 최근에 이제 트렌드죠. 어쩔 수 없습니다. 중복으로 이제 지분의 가치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할인율을 듬뿍듬뿍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주회사로서 뭔가 다른 부분들, 다른 투자를 통해서 뭔가 크게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 내가 본업을 통해서 또 자체만으로의 또 본업을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이 어필되지 않으면 사실 주가에서 회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보단 뭐 에코프로 BM을 당연히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에코프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걸릴 여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크게 물려 계시다면 비중 절반 정도는 청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과는 좀 다른 행복.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이 50% 올라간다 그러면 에코프로는 뭐 10%, 15% 정도에서 만족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이 좀 크시다면 절반 정도 청산하신 다음에 나머지만 이것도 뭐 시장 상황 감안해서 제가 목표 주가를 좀 설정해 드리자면 한 95,000원 정도 설정해 드릴게요. 자, 이때부터는 분할 매도 쭉쭉쭉쭉 실시해 나가면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고 차라리 사실 거면 사업해서 사세요. 그게 초보자들이 투자하기에 너무 좋아요. 좀 지주회사 성격 그리고 자회사들의 그 지분 가치 때문에 딱 부여받고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상하게 지주회사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종목 상담하다 보면 은근히 지주회사들을 많이 여쭤보곤 하시는데 왜 지주회사에 이렇게 마음이 뺏기게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에코프로 뭔가 긍정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엔 힘들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에코프로 BM이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지금 비중도 약간 큰 상황이다 보니까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남은 절반을 가지고 끌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남은 절반으로 목표가 산정을 해드리면 95,000원 선부터 서서히 분할 매도 하시면서 이 손실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에코프로까지 도와드렸고요. 오늘도 정말 더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또 이렇게 금세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희가 못다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시장이 좀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공략주로 수익을 더 크게 만들어 본다고 하면 어떤 공략주 추천받아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 사실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종목 드렸었던 것들이 모두 다 급등이 나왔었고 목표 수익률의 몇 배 이상으로 지금 수익률이 치솟았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추천드리다 보니까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한테도 많은 이야기를 좀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손절가도 잡아드리고 사실 목표 수익률 정확하게 설정을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을 못 하셔서 오히려 반대로 손실이 되시거나 손절가를 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불안해서 예를 들어 제가 마이너스 10% 손절을 해드렸다. 10% 손절을 설정해드렸는데 마이너스 5%에서 딱 처리해버리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특별히 노란톡방 오늘 입장하신 분들한테 다음 주 공약주를 정확하게 노란톡방에서 오픈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노란톡방에 빠르게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다 알려주시지를 않고 이렇게 또 남겨놓으시네요. 자, 궁금하신 분들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만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울 때나 아니면 좋을 때나 어쨌거나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또 우리들의 수익일 텐데 이 수익 최대한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방법들 또 공략주 모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정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분 좋은 금요일 맞이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